정말 궁금하죠. 도대체 지혁과 성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오래된 친구 관계를 허물어버릴 정도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지은호로 인해 벌어진 것이죠. 회가 거듭할수록 안타까워지는 세 사람의 사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호는 늦은 밤 카페 문을 닫고 난 뒤 의자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커피 머신에서 아직 남은 열기가 피어올라 유리창에 희미한 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던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지혁 선배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일 견적 수정본 부탁해요. 응, 오전까지 올려두겠다. 짧고 건조한 말들이었는데요.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낸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기지 못한 마음들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선배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이 쌓여 있었지만 꺼내면 돌아올 상처가 두려워서 입술을 굳게 다물곤 했습니다. 반면 성재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부담이 없었는데요. 바람 좀 쐬러 갈까요? 하고 차를 몰며 건네는 제안은 은근히 따뜻했습니다. 오수정까지 합류하면 셋이서 소박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국밥을 나눠 먹으며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사소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혁 선배가 종종 보곤 했습니다.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은호의 눈에는 작은 가시가 돋아나는 게 보였는데요. 오랜 친구였던 성재 씨와 선배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 고성이가 찾아왔습니다. 성재 씨의 새엄마이자 은호의 친모였죠.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 씨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던 거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은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사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나랑 같이 일해봐요. 은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그 손이 나중에 제 목을 조를 수도 있잖아요. 이 장면을 지혁 선배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곧 그녀가 성재의 새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성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새엄마가 은호한테 왜 자꾸 다가오는지 알아봐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 성재는 눈을 크게 뜨며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지혁아, 내가 나의 새어머니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비록 새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주실 분은 아니야. 더구나 은호 후배한테 피해 줄 리는 더더욱이나 없어. 피해 줄 리 없다고? 네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지 못해서 그래.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은호를 설득하는 모습이었어. 내가 직접 본 모습으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었다고. 친구인 내 말을 믿어줘. 싫든 좋든 간에 내 가족인데 가족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무리 친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혁아. 옆에서 듣던 은호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혁 선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왜 자꾸 관여하시려는 거예요? 저 괜찮다고 했잖아요.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지혁은 못 참고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성재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내 새엄마 맘에 들어하지 않았었고 예전부터 새엄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그 순간 성재의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평소 화를 내본 적이라고는 없을 것 같이 온화하던 그의 표정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지혁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분노한 표정으로 지혁이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지혁아. 기어코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재가 먼저 지혁에게 뛰어들어간 것이었죠.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자마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했는데요. 지혁이 먼저 뛰어드는 성재의 어깨를 밀쳤고 성재는 움찔했지만 곧 되받아쳤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손목이 맞부딪히면서 이내 온몸이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은호가 다급하게 외쳤는데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씁쓸한 체념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는 어릴 때 잠깐 배웠던 격투기 동작을 무심결에 꺼냈습니다. 지혁의 팔을 틀어내고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휘청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뭔데? 내 새엄마를 함부로 말하냐? 성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더 많아. 나는 은호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지혁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발이 엉키면서 옆에 있던 의자가 쓰러졌습니다. 책상이 삐걱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렸고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성재의 주먹이 날카롭게 뻗었고 지혁은 그대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순간 발끝이 박스 모서리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었는데요. 지혁 선배. 은호의 비명이 터졌을 때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지혁이 뒤로 넘어지면서 철제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겁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재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제 몸을 감싸 쥐었는데요. 지혁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무릎을 꿇고 지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성재는 지혁의 머리를 감싸며 연신 미안하다. 제발 눈 좀 떠라를 되뇌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이 터져 나와 멍하니 서 있었고 손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은호는 정신을 다잡고 지혁의 손을 붙잡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간호사에게 묻고 또 묻곤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숨은 괜찮으세요?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성재는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손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라는 속삭임만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혁을 들것에 실어 안으로 달려들어갔고 성재와 은호는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복도 앞에서 성재는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못 참았을까 하고 속삭이는데 옆에 있던 은호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재 씨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 같이 지켜봐야죠. 잠시 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회복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성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크게 숨을 내쉬었는데요. 옆에 있던 은호도 눈물을 훔치며 정말 다행이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혁이 누워있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심장 박동기를 따라 삑삑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의자에 앉아 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손이 차갑게 느껴져서 그 온기가 너무 희미하더라고요. 선배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저 아직 못한 말이 많습니다.
그때 지혁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은호는 숨을 멈춘 듯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곧 지혁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더니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은호의 얼굴을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호야. 네, 저예요. 지혁 선배. 여기 병원이에요. 선배가 머리를 다치셔서 응급실로 온 거예요. 순간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순식간에 기억이 살아나며 이제서야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선배. 사실 제가 요즘 선배한테 너무 사무적으로만 대했었는데요. 그게 다 제 마음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괜히 가까워졌다가 제 마음이 들킬까봐,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마음을 또렷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 선배를 향한 제 마음을 더는 못 숨기겠더라고요. 선배가 아픈 모습을 보게 되니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갑작스럽게 꺼낸 본심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벅찬 감정의 크기에 비해서 밖으로 끄집어낸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내 마음 이제 알 것 같아. 은호는 그 말에 손등을 꼭 붙잡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먹먹했지만 동시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성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는데요. 역시 그랬구나. 은호 후배 마음은 이미 지혁에게 있었구나. 성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지고 벽에 기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나 보네. 그날 밤 성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혼자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주먹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잃지는 않았을 텐데. 며칠 뒤 지혁은 조금씩 회복해 퇴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머리는 무겁고 작은 움직임에도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의사는 휴식과 안정만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모인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는데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그날 내가 선을 넘은 거 인정한다. 내 새엄마 얘기 꺼낸 건 내 잘못이야. 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혁아. 주먹을 쓴 건 변명할 수 없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 속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작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의 퇴원 후 세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공사 일정도 빡빡했는데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혁은 회의 자리에서 숫자와 일정만 말하던 예전과 달리 먼저 오늘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호는 작은 부탁도 숨기지 않고 이 부분은 힘드니까 같이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성재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셋은 퇴근길에 떡볶이집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비가 놓여 있었는데요. 오수정이 합류해 야, 우리는 웃을 때 제일 예쁘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자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지혁은 은근한 미소를 지었고 성재는 씁쓸한 듯 웃다가 이내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 어색했지만 분명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혼자 있는 밤이면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고 은호는 지혁 곁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게 아직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교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걸으며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면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이제는 같이 가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늦은 밤, 은호는 카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추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감정은 더 선명해지네. 그렇다면 내 감정을 믿고 좀 더 솔직하게 대해야겠지?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의 발걸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 만큼 충분히 단단했습니다.